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유형 16번, 유형 17번 뭐 다 비슷한 건데 그 연산해서 칠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그래도 하나씩 풀어볼게. 이 세상대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78번. 여기 이렇게 치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식을 세우는 건 어려워. 이걸 보고 식을 세우는 건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직접 식을 세웠을 때 일단 그 직접 식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저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당연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뭐 어떤 사람은 교집합과 합집합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집합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섞어서 표현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저걸 보고 식을 세우는 건 어렵고, 보통은 독이 있는 것들을 직접 그려서 저걸 찾는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좀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각각의 뭐랄까 개인 능력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냥 해볼게.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저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구하시오. 결국에 이런 거거든. 이거부터 해볼게. 이거는 다 해야 돼 그냥. 이건 더 이상 연산을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더 간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A에서 B를 뺀 것을 그려줘. A에서 B를 뺀 것을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거랑 AC의 교집합의 합집합이야. AC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내가 이걸 그렸을 때 우리가 주어진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기억은 안 되는 거고. 이걸 찾는 거야. 해줘야 돼. 니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뭔가 해볼 건덕지가 있지. 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맞지? 요거는 좀 그리기 쉽지. 그러니까 A에서 BC 합집합을 빼는 거야.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만 남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것과 다르겠지. 그래서 니은도 안 된다. 그럼 디귿은 맞겠지. 그렇지? 그래서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디귿도 해봐. 답은 뭐 기억이 안 나왔으니까 디귿일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된다. 그래서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 다 그런 거야. 요 패턴 이 유형 자체가. 유형 17번도 한번 봅시다. 유형 17번.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골라서 풀어볼게. 아무거나.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구해볼게. A, B가 있는데 A에서 교집합을 뺐대. 그럼 저기 이 부분이 남겠지. 그럼 이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저기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 원소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A는 요만큼만 남을 거니까, 그렇지?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것은 요것과 같은 말이야. 요것과 같은 말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인 거고. 자, 그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지. 그 보기 중에서 1번 AB의 합집합이 A다. 틀렸지. AB의 합집합은 B야. A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틀렸지. AB의 교집합은 A야. A가 B에 포함되느냐? 맞지. 3번이 정답이 되겠지.
AB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아니고 B고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 아니고 이 부분이 남지. 공집합 아니야. A에서 B를 빼는 것은 공집합이 맞지. 맞지? 어쨌든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풀면 되고. 892번을 풀어볼 건데 보통 집합의 원소의 합을 이용한 활용 문제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처음 볼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문제가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기억하면 돼 그냥. 알았지? 그게 하나가 892번이고 하나가 893번인데 두 개 해봅시다.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그래. 근데 그 892번을 풀려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알면 좀 편하고 모르면 좀 어렵거든. 근데 글쎄 이거 학교에서 시험을 내려나 모르겠다. 안 낼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게. 왜냐면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자, AB가 있는데 3하고 6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6개인데 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다는 얘기는 이 밖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다 써볼게. 이 3하고 6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5가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맞지? 양쪽 중간 둘 중에 한 군데 반드시 들어가야 돼. 1, 2, 4, 5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합을 나는 A라고 하고 여기에 합을 B라고 해볼게. 된 거지? 됐어? 그럼 A랑 B를 더하면 얼마일까? A랑 B를 더하면 얼마일까? 12.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12야? 자, 문제로 가볼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원소의 합 곱해하고 최대 갖고 가래.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현실적인 풀이는 여기 넣어보는 거지. 그치? 1, 2, 4, 5를 이 중에 한 군데씩 넣어갖고 다 해보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 거냐면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치? 1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2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4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5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해서 총 16개의 경우의 수 나오고 정 모르겠으면 16개를 다 해보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근데 16개를 다 해보라고 되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너네들이 명제 뒤에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절대부등식에서 뭘 배우냐면 산술기하를 배우거든. 이 산술기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풀 수가 있어 이게. 산술기하가 뭐냐면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 기하평균인데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술기하라고 하거든. 증명은 되게 쉬워. 그냥 넘겨갖고 제곱해갖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증명은 굉장히 쉬운데 증명해볼게. 넘기면 a 플러스 b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고 자 이것이 참인지를 보려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지 얘가. 이 제곱하면 이거 나와. 어떤 식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당연하지. 그치?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산술기하라고 하고 양수 AB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양수인 거야. 음수는 안 돼. 그래서 양수 AB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양수 A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됐지? 그냥 봐. 이거 안 배운 사람은 지금 백날 들어봐야 뭔지 모를 거야.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거야. 물론 푸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좀 알려주긴 할 건데 아무튼 뭐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배운 사람들 쓰면 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거야. 자, 합을 알고 있으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고 왜냐면 합이 예를 들어서 4야. 그럼 왼쪽이 2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곱 양변 제곱해주면 AB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 최대값이 4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산술기하의 의미는 합을 알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고 곱을 알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산술기하고 내가 지금 합을 알고 있지? SA랑 SB를 더해주면 얘네들은 자 A, B에다가 9를 더해준 거야. SA는 A 플러스 B 9고 B는 B 플러스 9가 되지. 그치? 근데 A 플러스 B가 12니까 12 더하기 18, 30 되는 거거든. 맞지? 된 거야? 그럼 내가 뭐야? 합을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곱의 최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 집어넣어. 얘가 30이니까, 그렇지? 30이니까 저거 넘겨갖고 이로 나눠주면 곱의 최대가 나오고 그 최대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얘랑 같을 때야. 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D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봐봐 AD가 서로 같으려면 얘랑 서로 같으면 되지? 그럼 1, 2, 4, 5니까 1, 2, 4, 5를 같은 값이 되게끔 배분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할 수 있지 1하고 5하고 2하고 4 해주면 6, 6으로 서로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SA는 얼마? 15 SB도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15 곱하기 15 그치? 이게 곱의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가 최대냐라고 하면 여기 1, 5 들어가고 여기 2, 4 들어갈 때면 최대가 된다 똑같은 값이 이렇게 하면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답은 당연히 뭐야? 215겠지 15 곱하기 15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산술기하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산술기하를 배웠으면 산술기하를 안 배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그치? 산술기하 자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지울게 알겠지? 이건 지운다 산술기하 배운 사람들 이렇게 풀면 돼 자,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곱할 건데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 1, 2, 4, 5가 있어 이 중에 내가 뭐 9가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기에서 자, 얘네들을 적당히 두 개로 분리를 해서 곱한다고 생각해봐 둘둘로 분리를 해도 되고 뭐 셋 하나로 분리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네들을 두 조로 분리를 해서 양쪽의 합을 곱할 거라고 생각해봐 한쪽이 2고 1이고 한쪽이 2, 4, 5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갔어 그럼 얘는 곱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그치? 맞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곱이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값이 서로 어때? 최대한 비슷하게까지 가져야 곱이 최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 A랑 B를 더해서 10이야 근데 A 곱하기 B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 A, B가 자연수래 그러면은 0하고 10 곱하면 얼마야? 당연히 0이니까 제일 작잖아 이게 제일 작은 거야 한쪽이 다 곱하면 제일 작은 거야 66이면 안 된다고 그치? 얘가 1이고 9야 곱해서 얼마? 9잖아
그치? 2하고 8이야. 그럼 어때? 16이니까 어때? 한쪽이 양보를 좀 해주니까 곱이 커졌지.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5가 될 때 제일 큰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는 똑같이 나눠가졌을 때가 곱이 제일 크다고. 이거는 산술기하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그냥 수학적인 상식이야. 그치? 알겠어? 맞지?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는 똑같이 나눠가졌을 때가 곱이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1, 2, 4, 5를 너무 한쪽에만 몰지 않고, 그렇지? 너무 한쪽에만 몰지 않고 최대한 똑같이 가져가게끔 해줬을 때 곱이 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무조건 같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7 하나 붙여주는 순간 얘네들은 같아질 수가 없어. 봐봐. 그러면 남는 원소가 뭐야? 1, 2, 4, 5, 7이잖아. 그럼 합이 얼마야? 3, 9, 7이니까 어우 뭐야? 3, 9, 7이니까 얼마야? 더해서 19잖아. 그럼 19는 내가 반으로 쪼갤 수가 없지. 제곱수인데 어떻게 반으로 쪼개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곱의 최대를 구하려면은 최대한 뭐야? 같아지는 수치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9, 2분의 19는 못 만들어도 내가 10하고 9는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치? 1, 2, 7 해주고 4, 5 해주고 10하고 9는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게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이 외에는 다 얘보다 작다고. 알겠어?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최대한 얘네들이 같은 값이 되게끔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숫자를 조정해주면 곱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됐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산술기하를 몰라도 푸는데 큰 지장 없는 거지. 맞지?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892번은 이제 그렇게 풀면 돼. 4분 225라고 했어. 그 다음에 893번 볼 건데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왔어. 그 A가 A, B, C, D가 되고 B가 다 풀진 않을 거면 다 풀면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야 이건 이해할 수 있거든. 자, A, B의 교집합이 뭐다? 2하고 5에.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이거의 총합을 계산을 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뭐라고? 이거의 총합.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가 ABC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2하고 5가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원소는 여기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원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더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 A, B의 CD의 합이 되는데 그것이 이 두 개랑 7의 합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내가 이쪽은 다 더하면 요거 두 개랑 7을 더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얘네들 다 더한 거에다가 4K를 더해준 거다.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알겠어? 어느 정도 힌트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합이 지금 6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 합은 뭐야? 6 플러스 4K겠지. 맞죠?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됐지? 해봐. 꼭 해봐. 요거는 좀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넘어갈게. 집에 가서 해봐. 자, 그 다음에 약수집합에 대한 걸 할 건데 유형 19번. 자, 약수집합에 대한 걸 할 건데 약수집합은 이런 거야. A에 그 12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A의 n제곱을 n의 n제곱 아니죠. AN을 n의 약수 집합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저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돼 있는 거지. 얘는 양의 약속. 그렇지? 아이 머리야. 자, 그럼 A의 12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다 써볼게 그냥. 1, 2, 3, 4, 6, 12가 있고 뭐 하나 더 해볼게. 뭐 해볼까? 18 한번 해볼까? 자, 얘는 18의 약수들을 쓰면 되니까 1, 2, 3, 6, 9, 18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저렇게 해놓고 보면은 얘네들의 교집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게. 자, 그럼 교집합 1, 2, 3, 6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해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쟤네들은 뭐다? 6의 약수집합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합집합을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 합집합. 합집합을 구해서 썼다고 생각해봐. 귀찮으니까 안 쓸 건데. 얘네들은 누군가의 약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그치? 맞아?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은 풀기가 어려워. 이해되는 거야? 합집합은 뭐라고? 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집합 우선으로 가는 거야. 교집합을 먼저 해결해서 합집합은 최종적으로. 합집합은 포함 관계만 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A의 12랑 A의 6의 합집합을 구한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얘가 A 6이었잖아. 얘랑 얘 합집합을 하면은 뭐가 돼? A 12가 되지. 그러니까 그 합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 포함 관계일 때만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집합을 풀어서 포함 관계로 만들어서 합집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배수집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배수집합도 교집합은 쉬운데 합집합은 어려워. 알겠어? 그러니까 배수집합이라 하는 건 이런 거야. A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의 배수집합을 한다고. A에 뭐 4의 배수집합. 이거를 이번엔 배수집합이라고 해볼게. 배수집합. 이건 약수집합이고. 2로 가자. 숫자 너무 많이 써야 돼. 하나부터 써. 그럼 요거는 우리가 교집합은 그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10이 있겠지. 10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2와 A3의 교집합은 이 경우에는 뭐가 된다? A의 6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집합을 쓸 수 있지만 얘를 합집합은 쓸 수가 없어. 그치? 근데 합집합도 이 경우에 포함 관계에 있는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2랑 A의 4의 합집합을 구한다고 치면 얘네들은 A의 2로 가겠지. 배수집합. 그렇지? 그러니까 배수집합이나 약수집합이나 교집합은 풀기가 쉽고 합집합은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풀어서 합집합은 나중에 포함 관계를 만들어서 푼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형 19번이 약수집합이고 유형 20번이 배수집합인데 배수집합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배수집합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안 보여. 898번. 898. 자, 배수집합이라고 돼 있어.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가족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A 3하고 8 돼 있는 거 맞아? 뭐 맞겠지? 아니 말고 A3, A4 합집합에 A의 12 이것이 AQ
AQ를 PQ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이니까 풀기 쉽다고. 그렇지. 배수집합 4의 배수이면서 우리가 8의 배수인 건 뭐다? 3과 8의 공배수지.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4. 그게 얼마? 24. 숫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라고 생각하고 풀게 그냥. 알겠지? 아니야? 6인 것 같다고? 몰라. 8이야. 별로야 그냥. 됐지? 이게 6이면 뭐야 그러면 답이? 6이면 3 뭐겠어? 6이지 얘가. 그렇지?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교집합해주면 6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 요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교집합을 먼저 풀고 합집합은 포함하게 만들어서 푸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 저기 있는 합집합을 먼저 푸는 게 아니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교집합을 전개해서 교집합을 먼저 풀으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전개해서 교집합 먼저 풀으라고. 알았어? 그럼 A3과 A12의 교집합, 합집합 A4랑 A12의 교집합 된 거야? 자, 이거 얼마야? 교집합 얼마야? 12? 12지? 그치? 합집합 이것도 12야? 그럼 똑같은 거 이건 A12지? 그럼 Q가 12겠지 그래서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 똑같이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얘는 풀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서로 뭐야? 포함 관계가 되면 괜찮은 거야, 그렇지? 합집합도 뭐는 풀 수 있다? 포함 관계는 풀 수 있다, 맞지? 근데 얘처럼 얘네들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잖아. 얘는 못 푸는 거야. 교집합을 먼저 풀어서 합집합은 나중에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대칭 차집합 이런 식으로. 대칭 잘 돌아가지? 네가 자꾸 쳐다봐서 뭐가 안 되나? 안 되면 이게 야 저게 녹화가 멈추면 소리가 난대. 나도 모르겠어. 소리 나는데 이게 나는 수업하다가 안 들리거든. 대칭 차집합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 얘네들은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A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고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그래서 연산 불가.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왜 얘만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따로 하느냐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하는 거라서 따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면 되겠지. AB 차집합과 EA 차집합의 합집합이라고 써도 되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어쨌든 저것이 대칭 차집합인 거야. 그래서 문제가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기호를 통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처음에 좀 쉬운 거라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주로 유형 22번이랑 연계해서 많이 나와. 연계를 해서. 그치? 실제로 911번이 그렇지. 911번 실제로 그렇지? 913번도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면 대칭 차집합을 매번 이렇게 쓰기는 좀 귀찮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A, B의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어떤 기호를 줘. 이런 식으로. 알겠지? 저기 기호를 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풀라고 하는 거야. 저기 맞는 저렇게 됐을 때 저것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알겠어? 어떻게 그리냐면 자 그리는 방법은 이거야. 그리는 방법은 이걸 기억하면 돼. 둘 다 칠하고 겹치는 거 지문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린다? 둘 다 칠하고 겹치는 걸 지우면 돼. 알겠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알아야 되고 둘 다 칠하고 겹치는 걸 지운다. 나중에 모르면 뚝배기 깨버릴 거야. 자 얘부터 해볼게. 이거는 한 번에 그릴게. A, B 대칭 차집합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둘 다 칠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칠했잖아. 자 이제 얘를 칠할 거야. 얘를 칠해볼게. 자 A를 칠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둘 다 칠한 거 맞아? 됐어? 둘 다 칠한 거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뭐라고? 뭐 그치 겹치는 걸 지우라고. 그러니까 얘를 지웠잖아. 그럼 뭐만 남아? 이만 남지. 그치? 그래서 이 뜻은 결국에 뭐인 거야? A, B가 같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 B가 같다는 것을 그냥 A, B가 같아 라고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 어떻게 하라고? 둘 다 칠하고 겹치는 거를 지우라고. 어려운 거 아니지? 되게 쉽다 그지? 어떻게 하라고? 둘 다 칠하고 겹치는 걸 지운다. 그래서 연산이 불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풀면 되고 그리는 방법은 설명해줬어. 근데 저렇게 해라. 그래서 뭐 일단은 유형 21번도 하나 풀어볼게. 유형 21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대칭 사립합을 이 뭔지 그냥 찾는 거라서 별로 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이렇게. 906번 한번 해볼게. 안 보여요. AB 합집합이 1, 2, 3, 5, 7이라고 돼 있고 AB의 교집합이 여집합이 1, 3, 4, 6, 7이라고 돼 있어. 1, 3, 4, 6, 7이라고 돼 있어. 근데 X를 뭐라고 했냐면 X를 A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지. 그렇지? X는 AB의 대칭 차집합. 그때 이건 거 같아. 그거 맞지? 그렇지? 뭐 해봅시다. 일단 얘네들을 가지고 이 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지? 합집합 1, 2, 3, 4, 5, 7이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7이 들어갈 거고 얘는 뭐냐면 요거를 요 공집합,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1, 3, 4, 6, 7인 거지. 그치? 1, 3, 4, 6, 7. 맞아?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이걸 빼줘. 아니 요거랑 어떻게 할까? 요거의 교집합을 구해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지? 그럼 여기 둘 다 있는 원소는 뭐냐라고 하면 1 있고 3 있고 그 다음에 7 있지. 그렇지? 된 거야? 그럼 내가 이거는 뭔데? 이거 아니야? 맞지? 얘가 이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내가 구한 거는 구했잖아. 137이라고 구했잖아. 얘가 137이잖아. 지금 두 개의 지금 뭐가 교집합이 두 개의 교집합이 137인데 얘가 뭔지를 봤더니 대칭 차집합이네 이런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137이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137 대칭 차집합이죠. 근데 얘는 대칭 차집합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연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것이 아닌 것들을 구하는 거야. 137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맞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137 빼고 나머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여기 나머지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다 얘네들일 거야. 얘네들이 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137을 제외하면 뭐가 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2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없다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들 더하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더해주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나머지를 더해주면 돼. 2, 4, 5, 6을 더해주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대칭 차집합이 아닌 곳 어딘가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합을 구하시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가요. 이거 가야지. 아무튼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오. 912번 한번 풀어볼게. 912번. 이거는 대칭 차집합은 아니고 새로 정의한 집합이죠.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얘는 이 기호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집합의 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인 거지? 맞나? 일단 연산을 좀 해볼게. 됐지? 그럼 이건 뭐야? 문제 좀 이상한데 이거? 뭐 잘못 쓴 건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여지껏 맞지? 뒤에 여지껏 오른쪽에 당황스럽네? 이거 뭐야? 공집합이지? A와의 합집합이 그냥 A야. 그래서 이 기호 자체가 그냥 왼쪽 것만 쓰세요라는 거거든. 실제로 이런 의도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해볼게. 이거는 대칭 차집합이 아니라서 연산한 거야. 대칭 차집합은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푼 거고 이거는 아니잖아. 근데 연산한 거 그래서. 자. 방금 이 기호가 뭐라고? 왼쪽 것만 남기세요지? 왼쪽 것만 남기세요. 왼쪽 것만 남기세요. 이거지, 그렇지? 뭔가 생각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유형 24번은 그냥 읽어보면 할 수 있어.
그래도 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 그러니까 안 읽어봐도 할 수 있어. 그냥 방정식이랑 그냥 접목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얘기고. 아무거나 풀어볼게. 913번. 상태 쓰레기네. 일단 이거가 뭔 뜻인지 보면은 A, B 교집합에서 A라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A가 B에 포함이 돼야 A, B의 교집합이 A가 되는 거잖아. 맞지? 얘는 이게 원소라 그랬어. X가 원소가 아니고 저게 원소야.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집합은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집합기호 빼고 그냥 범위만 쓸게. x-5라고 하는 거는 이 양변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지. 5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까지. 됐지? x 범위 쓰는 게 아니고 얘가 원소야. 그렇지? 그럼 A의 집합은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된 거지? 얘 5 뺀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를 빼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X하고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얘한테 포함돼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으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바깥쪽에 여기 둘다도어가 있고 자 요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만족해주면 되냐면 자,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8이 코어 같아야 되고 요 상태는 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코어 같아야 되겠지. 됐지? 이거 풀면 A가 나오겠지. A 범위 구에서 A의 정수계수 세주면 되는 거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형수 보이시면요 7, 28, 29 자, 지금부터 하는 유형들은 유형 25번부터 유형 31번까지는 다 같은 유형이야. 하나의 유형이야.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집합에서 문제를 가장 어렵게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주로 나오는 유형이 이쪽 유형들이 될 거야. 내가 수능 보던 시절에는 30번이 집합으로 나왔다 그랬지? 그때 그 30번으로 나오던 문제들이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원소 개수 구하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 옛날 것 중에서 몇 파트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있어. 우리가 지금 풀기에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을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일단 그냥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
앞에서부터 이제 연습해서 나가는 건데 그냥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 하나 풀어볼게. 고르게. 자, 그리고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대체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거야. 요거는 A 차집합 B가 A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자, 우리가 보통 차집합이라 하는 거는 겹치는 것을 뺐다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겹치는 걸 뺐는데 변한 게 없다는 얘기는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치?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와 B가 서로서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는데 변한 게 없어. 그럼 뭐야?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 따로 있고 B가 따로 있는 이런 상태인 거야. 이게 A, B가 서로서인 상태인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원소가 몇 개? 12개. 여기에 원소가 몇 개? 18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합집합의 원소는 당연히 몇 개? 30개겠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그림 잘 그려주면 되고 26번도 하면 26번. 유형 26번. 근데 좀 어려운 거니까 9, 3, 9 세 개짜리 이거 그만 보여. A 원소가 몇 개? 28개. B의 원소가 37개. 그 다음에 A-B와 B-A. 이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개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 B가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개수를 X개라고 할 거야. 원소의 개수를 쓴 거야. N개라고 하든지 알아서 해라. 여기는 28-X인 거 맞아? 여기는 37-X인 거 맞아? 됐어? 내 말이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거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야. 대칭 차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 35개네. 그럼 얘랑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35란 얘기지? 그치? 그럼 더해봐. 얼마야? 65-2x. 그게 35야. 그럼 x 얼마? 15인 거지. 됐지? 여기 정확하게 써도 15개, 여기 몇 개? 13개. 여기는 22개.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 3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채워넣으면 되냐? 알았어? 그래서 채워넣으면 돼. 이게 3개짜리야. 뭐 2개짜리, 1개짜리는 발가락으로 풀겠지, 그치? 뭔가? 이걸 다 해야 될 시간이 없는데 짧게 5분만 쉽시다.